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도수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도수 공격.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도수 공격이 이게 어떤 공격이 도수 공격이냐, 디도스 공격이냐 이걸 이제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제가 띄워놓은 게 많아가지고 조금은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램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램 24기가 정도 있어야 되는데 16기가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컴퓨터 한 대가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커라고 보고 얘가 이제 빅팀 그 피해자 컴퓨터라고 볼 때 이렇게 1대1로 공격한다. 이게 도수 공격이고요. 이제 공격할 때 공격 형태가 플로딩 어택, 뭐 프래그멘테이션 어택, 그다음 싱크, 아니면 7계층 같은 그런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들을 구분할 때 그 공격들을 이렇게 1대1로 썼다 하면 도수 공격이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중폭, 스노프 어택 같은 경우는 중폭 네트워크를 쓰는 거죠. 중폭 네트워크. 자, 이게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가 있고 중폭 네트워크라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라우터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라우터가 외부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자기한테 들어올 때 이걸 허용해줘야 아니면 막아요. 100% 막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기술이 발견되기 전에, 이런 공격이 발견되기 전에는 라우터가 그냥 외부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와도 허용했을 때, 지금은 이제 택도 없는 소리죠. 예. 그럼 이제 통과돼서 이제 증폭 네트워크를 들어오죠. 증폭 네트워크가 뭐예요? 뭐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192,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192, 뭐 168, 뭐 아니 어깨에 뭐가 벌레가 묻은 것 같아가지고 168, 뭐 23점 255 할 때 이 끝에 있는 255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거고 그 23.0이면 이거 네트워크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렸을 때 그 소스는 하여튼 뭐 그 소스 이런 건 다 해서 날렸을 때 중폭 네트워크에 뭐 255니까 2의 8승이니까 256개 빼기 2 최대 254대까지 컴퓨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얘한테 날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 얘를 도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디도스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도스로 부르는 사람은 뭐냐면 얘가 혼자서 어떤 명령을 쳐서 중폭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공격한 거니까 도수다. 아니다. 중폭 네트워크도 여러 개니까 N이니까 여러 명이 한 명이 고쳤으니까 한 명을 괴롭혔으니까 디도스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나왔을 때 스머프 공격이 도수 공격일 수도 있고 디도스 공격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에 나왔던 것들 중에 그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기도 잘 봐서 이때는 도수가 스머프 공격이 도수를 얘기하는갑다 아니면 이거 디도스를 얘기하는갑다 이거 구분해서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스 공격이 이거죠. 이렇게 해커가 있고 뭐 커맨더 하는 있고 얘를 통해서 뭐 어떤 뭐 해킹당한 컴퓨터들 있잖아요. 저도 해킹당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수만 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얘가 지령을 내리는 거죠. 자, 공격해야 하면 이 커맨드 앤 컨커가 이 지령을 내리는 거죠. 자기가 해킹했던 거. 이게 나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아직도 내 컴퓨터가 이 똘마니가 되는지도 몰라. 그렇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을 이렇게 수만 대가 공격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커맨드 컨커 있죠. 이런 식으로 해킹한 무리들. 이런 공식이 이제 우리가 디도스로 부르는 거죠. 디도스. 이런 애들 디도스로 부르는 거죠. 자, 그런 거고 만약 플로딩 어택 있잖아요. 플로딩 어택 얘를 만약 똑같은 식으로 뭐 아까 그 디도스 형태 있잖아요. 디도스 형태. 그 다음에 해커가 명령 내면 커맨드 컨커 얘가 있고 얘가 이제 이런 애들이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만 대씩
관리하는 거죠. 만 대씩. 그래서 공격은 이 공격을 택가서 공격할 수도 있고 이 공격을 택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7계층 싱크 3핸드 쉐이킹 같은 걸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디도스가 그때는 이제 디도스가 되는 거고. 자, 오늘 그래서 도스 디도스 다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공격 기법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든 한 명이 한 명을 괴롭히든 간에 그 괴롭히는 수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수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도스냐 디도스냐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디도스 구조가 디도스 구조하고 그다음 중폭 네트워크 스머프 구조하고 어떻게 틀린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도스냐 디도스냐 그걸 구분해서 공격 기법을 외우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외울 이유가 없죠. 한 명이서 공격하면 도스 공격, 여러 명이서 공격하면 디도스 공격. 근데 이게 중폭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얘는 도스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디도스 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시험 나온 것들 문맥을 보면서 맞추면 된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다. 기본 지식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100점 만점에 60만 맞으면 필기 합격이죠. 그리고 실기도 100점 만점에 60점 맞으면 합격이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제 해킹할 때 해킹 도구를 가지고 해킹을 하는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건데 시험이 목적이라면 그냥 한번 보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가지고 나도 이렇게 깔아가지고 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비록 나는 실습을 하지 않지만 이걸 습득을 하면 나도 나중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저도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필기 실기를 한 번만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고 필기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 친 사람이에요. 그림 위주로. 그래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오늘은 도스, 디도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들이 쓰는 이제 공격 기법이 공격하는 기법. 어떤 애를 괴롭힐 때 쓰는 기법이 있는데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죠. 그 테크닉을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플로딩 어택 하고 프로그멘테이션 어택이요. 플로딩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톰이요. 태풍, 플로딩, 홍수. 그러니까 스톰이라 부를 수도 있고 스톰 어택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 플로딩 어택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보안 기사에 나오면 이름이 스톰일 수도 있고 플로딩일 수도 있어요. TCP 플로딩, TCP 스톰, UDP 플로딩, UDP 스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기본이 돼 있으면 이게 스톰이든 플로딩이든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에요. 어느 이름 하나를 달달 외우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플로딩은 뭐예요? 이런 거죠. 플로딩은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죠. 플로딩 공격이 뭐냐면 이 해커가 있어. 해커가 있고 그리고 나의 순진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잽을 한 방 날려요. 날리죠. 잽을 1초에 하나 날려요. 하나씩. 뭐 한 대 맞으면 뭐 얘가 큰 데미지가 없겠죠. 근데 얘가 1초에 이 컴퓨터 1초에 10개씩 펀치를 날려요. 아니면 좀 이런 식이죠. 1초에 펀치를 100개를 날려요. 이러면 이제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해서 요즘처럼 좋은 컴퓨터가 한 명이서 1초에 100개씩 날린다 해서 컴퓨터가 뭐 블루 화면 있잖아요. 막 죽거나 뭐 그렇지 멈추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버벅거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 CPU를 잡아먹거든요. 이런 공격. 와보세요. IP 오면 이거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문맥이 있어야 되고 문맥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타이밍을 맞춰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CPU는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CPU를 점유하게 될 거고 얘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상당히 버벅거리게 될 거예요. 이게 플로딩이죠. 근데 얘가 디도스처럼 커맨드를 놔두고 이 자기 똘마니 한 10,0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한테 이 공격을 1초에 100개씩을 얘들이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뻗죠. 죽죠. 예. 그러니까 디도스냐 도스 공격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격 중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펀치를 날릴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개는 플로딩 뭐냐면 1초에 100개씩 날리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펀치를 100개씩 날리는 거예요. 프로그멘테이션 어택은 뭐냐면 얘는 IP 패킷이 있잖아요. IP 패킷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MTU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이걸 보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자, 이 그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LG만 말해서 LG 뭐 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LG를 쓰니까 LG 얘기를 하는 거예요. LG 박스에서 제가 1기가짜리를 클라우드거든요. 클라우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다운로드해서 보려고 얘한테 다운로드 할 거예요. 다운로드하면 얘가 이제 1기가짜리를 저한테 보내줄 거예요. 보내줄 거죠. 그러면 이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면 IP부터 할게요. IP 헤더가 있을 거예요. I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 TCP, UDP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있는데 그 생각하고 1기가의 동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동영상이 이제 이게 보내요. 자, 라우터가 있죠. 라우터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아니,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스코고 회사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라우터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MTU라는 게 있어요. 맥시멈 트랜스미션 아까 유닛이라 했나? MTU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거든요. 최대 전송 크기예요. 최대 전송 크기인데 만약 얘가 최대 전송 크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뭐 1메가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1기가를 어떻게 보내냐면 먼저 그냥 간단히 계산하니까 1000개로 나눠요. 1000개의 패킷으로 1000개의 패킷이 이렇게 됐겠죠. IP 헤더가 있고 뭐 1메가짜리 이게 있고 쭉쭉쭉 있고 이제 1000번째에도 IP 헤더가 있고 1메가가 돼서 쭉 날아가겠죠. 이게 날아간다. 이 날아간다고 이렇게 이게 MTU예요. 근데 얘는 MTU가 500K로 돼 있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0개가 각각 이것도 두 개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P 헤더가 있고 500K 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500K로. 그래서 1000개가 두 개 했으니까 총 패킷은 2000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어. 오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 2000개를 다시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립을 해서 다시 이 형태로 IP에 1기가짜리의 동영상 형태로 이렇게 이게 재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2000개를 재조립해야 돼요. 그러면 보내는 애는 그냥 단순히 1기가를 보내면 됐지만 받는 애는 받는 것뿐만 아니라 2000개를 다시 하나로 조립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2000개를 조립을 한다는 말은 즉 내 CPU를 잡아먹을 거고 내 CPU의 그 성능을 저하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진짜 무식하게 그냥 1초에 100개, 1000개, 뭐 10만 개를 한꺼번에 날리는 그런 기법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패킷이 쪼개지는 걸 많이 쪼개가지고 조합할 때 마지막 받아서 얘가 조합할 때 조합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조합이 안 되도록 만들거나 이제 그런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과 이 공격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플로딩 어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로딩 아니면 스톰 어택에는 ICMP 플로딩이 있고 UDP 플로딩이 있고 TCP SYN 플로딩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걸 지금 다음 중 플로딩 기법이 아닌 것은 ICMP 플로딩, UDP 플로딩, TCP SYN 플로딩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예? 누가 못 맞추겠어요. 이렇게 나와도 못 맞추면 말 다른 건데 뭐 이런 거고. 자, 그럼 프로그멘테이션 어택에는 뭐가 있느냐? 자, 핑 오브 데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죠. 티어드랍, 그 다음에 프로그먼트 오버랩. 근데 얘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해피 공격이에요. 이건 그냥 도스 공격은 아닌데 그래서 같은
프로그멘테이션을 조작해서 하는 공격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상 이걸 실제로 해킹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한다, 아니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와닿아서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실습을 할 거고, 이것들은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은 저만 할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프로그멘테이션이 뭔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립이 되는데, 리어셈블리 되는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도 회사원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집에 오면 자고 싶거든요. 지금도 잠이 오는데 솔직히 제가 하다가 좀 힘들면 저 그냥 중간에 끊을게요. 그리고 다음에 하고. ICMP 플로딩, 말 그대로 ICMP 플로딩이에요. ICMP 에코 리퀘스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계속 보내는 거죠. 자, 우리는 해커요. 그 타겟이 있어요. 이 그림은 잘못됐는데, 하여튼 직관적으로 내가 그리기 싫어서 아무거나 떼왔는데 이런 거죠. 내가 있고 타겟이 있잖아요. 네. 보내는 거죠. 얘한테 보내는 거죠. 사사사사. 그러면 이게 보내고, 이제 얘는 받으면 ICMP 특성상 리플라이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걸 소스를 내 걸로 해서 보내야 돼요? 아니면 이 소스를 SPA 소스 IP를 바꿔야 돼요? IP를 바꿔야 되잖아요. IP를. 맞죠? 기본이잖아요. 해커가 자기 주소를 태킷 안에 넣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소를 위조해야 되는 거지. 기본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ICMP 플로딩이 뭔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판에 손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마이크에서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소리가 좀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칼리 리눅스라는 거예요. 이 칼리 리눅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깔고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내가 보여주니까 시험 합격하신 후에 해도 된다. 칼리 리눅스가 뭐냐면 해킹 도구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VM에다가 칼리 리눅스를 깔면 이게 그냥 깔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격 도구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인포메이션 게더링 하는 거, 수집하는 거, 뭐 이거 취약점 분석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거, 패스워드 어택하는 거, 와이어리스 어택하는 거, 리버스 엔지닝, 뭐 익스플로테이션 툴, 스니핑하고 스푸핑, 뭐 이런 툴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 깔아도 다 깔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킹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은 그거 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할 건 H핑이에요. H핑. 제가 지금 램이 16기가 밖에 안 돼가지고 느려요. 이게 한 23기가 정도인데, 24기가 정도는 돼야 되는데, H핑으로 해킹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계속 보다 보면 친근해질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뭐 염려하지 마시고요. 인터벌이 있죠. 인터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보면 플로드 있죠. 플로드. 이게 플로딩 공격이야. 옵션이요. 플로딩 옵션. 그럼 패킷을 보내는데 얼마큼 보낸다? 1초 동안에 내가 보낼 수 있는 만큼 100개 1000개. 기본적으로 패스트인데, 패스트는 뭐요? 1초당 초당 먹고요. 10개씩. 그리고 패스터는 더 빠른 건데 초당 몇 개? 100개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프로드를 원래 써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제 컴퓨터를 공격할 거거든요. 제가 이 옵션을 쓸 일은 없어요. 맞죠? 지금 제 컴퓨터는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 애를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여드릴 거고, 실제 얘는 인터벌로 할 거예요. 인터벌. 뭐 인터벌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10만 정도 하면 초당 1개씩 들어가는 거죠. 초당 1개씩. 그렇게 해서 보낼 거예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모드가 있어요. 모드. 여기 보면 ICMP로 공격할 거냐 UDP로 공격할 거냐. 그래서 ICMP로 공격하면 ICMP 플로딩, 그리고 UDP로 공격하면 UDP 플로딩이라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스캔은 뭐냐면 이거요. 이건 이제 플로딩 공격하고 틀린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포트가 몇 개 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하는 거.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P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IP를 우리가 위조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위조해서. 그러면 슬래시 A 또는 마이너스 스푸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스 어드레스를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내 어드레스를 변조할 건데, 바꿀 건데, 스푸핑 할 건데 내가 그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고, 얘는 랜드 소스는 뭐예요? 그냥 hping에서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이제 UDP TCP 있잖아요. 이거 여기 있네. IP. 아니 이게 아니고요. UDP TCP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싱크, 핀, 리셋, 푸시, 에크, 어전, 엑스마스, 와이마스, 이게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거든요. 이런 기능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HPing3를 통해서 공격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건 뭐냐면 TCP ICMP 플로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HPing3, 제가 지금 제 컴퓨터를 공격할 거거든요. 이 공격하는데 네이버 공격하고 막 그러면 유튜브에서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 공격하지 않는 거, 내 컴퓨터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플로딩 공격 안 할 거예요. ICMP 이렇게 하는 거죠. ICMP. 그리고 3개만 보낼 거예요. 3개만.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드레스를 소스 어드레스를 바꿀 거예요. 뭐냐? 1.2.3.4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캡처링 하는 거죠. 얘에서 와이어스 시작해서 이제 캡처링 할 거예요. 자, 이제 엔터 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 누르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로드, 마이너스 플로드. 이러면 그냥 1초에 100개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낸다고요. 근데 나는 내 컴퓨터라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3개만 보낼 거예요. 이렇게 3개만. 응? 이게 마이너스 ICMP죠. 하나? 응? 왜 하나밖에 안 가지? 볼게요. 왜 갔는지. 그러면 이게 할게요. ICMP니까 ICMP만 끄집어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소스 아까 1.2.3.4 바뀌었죠? 하나, 둘, 3개 다 보냈네. 제가 어디에? 이거 내 컴퓨터에 ICMP에. 이거 핑 리퀘스트로 보내는 거죠. 핑 리퀘스트. 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프로토콜 보죠. 먼저 이게 원본이고, 그 다음에 뭐요? 맥 어드레스가 있는 거고, IP가 있죠. 그 다음에 IP인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게 프로토콜, 이걸 봐야 되죠. 이게 ICMP면 1번이고 UDP면 뭐 몇 번, TCP면 몇 번인데, 이 프로토콜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애가 ICMP인지 UDP인지 TCP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CMP 쪽을 보면, 자, 8번 내가 보냈죠. 8번 보냈는데 받지 못했죠. 보내기만 했고 받지를 못했어요. 왜 못 받는 거지? 리퀘스트가 와야 되는데, 못 받죠. 소스를 내가 바꿨잖아요. 이걸 바꿨기 때문에 나한테 안 들어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보냈던 거 말고 이걸 하지 말고 제 걸로 보내면 저한테 오겠죠.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ICMP에서 이제 들어온 거. 자, 여기서부터죠. 이게 지금 이 컴퓨터 칼리 리눅스의 IP 10.0.2.25 얘가 얘한테 보냈어요. ICMP 에코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얘가 에코 리플라이를 저한테 보냈죠. 에코 리플라이는 타입이 0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보냈어요, 저한테. 다시 또 제가 보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오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얘한테 일초에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ICMP 플로딩이라는 거죠. 플로딩 공격. 자, 이건 끝냈고 쉽잖아요. 그 다음 UDP 플로딩. 자,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예요. 비연결형 서비스. 대표적인 UDP는 TFTP, SNMP 이런 게 있어요. 실시간 인터넷 방송들이 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UDP는 소스 어드레스하고 소스 포트를 스푸핑 유지하기 편하다는 거죠.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해 가다운 트래픽을 빅팀에 전송하는 네트워크 마비.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8번하고 몇 번? UDP 포트 7번, 포트 19번. 이 두 개를 가지고 옛날에 해커들이 장난을 많이 쳤대요. 이건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UDP 플로딩하고 에코라는 애가 공격이 있는데 UDP 프로토콜에 7번으로 보내면 에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9번으로 보내면 차전 캐릭터 제너레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소스에서 받은 모든 데이터그램을 해당 소스로 다시 보내기 위해 디버깅 도구로 사용. 에코처럼 말처럼 내가 어떤 문자를 해서 얘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그 문자를 그대로 또 나한테 보낸대요. 이런 기능이야, 에코가. 차전 이건 어떤 거냐면 얘는 19번으로 보내면 임의의 숫자를 만든대요. 이 중에 하나의 문자를 UDP 패킷 또는 TCP 세션에서 임의의 문자를 생성하는 서비스이며 임의 문자를 다시 나한테 보내는 상대편한테 보내준대요. 뭐 이걸 가지고 해킹을 많이 했다는데 이건 그냥 시험용으로 한번 읽어 주시고 에코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글자를 보내주면 그대로 보내주는 게 에코예요. 예. 이건 지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수신자한테 보내주는 거고 이런 거죠. UDP 플로즈는 이거예요. 어태커가 UDP 플로드를 하죠. 물론 자기 IP, 소스 IP를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요? 고친단 말이에요. 이거 기본이란 말이야. 얘를 안 고치면 리스판스를 누구한테 보낸다? 나한테 보낸다. 해커가 자기 정보를 알려주는 해커가 어디 있어요? 자기 정보 무조건 숨겨야지. 그래서 얘한테 엉뚱한 놈한테 이게 둘이 핑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못하겠는데 에코를 해서 보내면 얘가 다시 보내주면 또 이렇게 핑퐁 친대요. 에코라는 이게 웃긴 그 서비스인데 그런가 봐요. 뭐 리퀘스트가 있고 리퀘스트 포트가 있고 리스판스 포트가 있으면 괜찮을 건데 포트 7번 가지고 왔다 갔다 그 보내니까 얘가 포트 7번 또 보내니까 또 상대방한테 에코하고 얘는 또 얘한테 에코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얘를 어태커가 자기 주소 대신에 얘 주소를 바꿀 거니까 얘 핑되고 이렇게 무한정 핑돼서 그렇대요. 뭐 그런 웃긴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겠죠. 이런 걸 놔두면 이게 얼마나 웃긴 서비스예요. 예. 지금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UDP 플러그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UDP 플러그 자 한번 해볼게요. 예. HP 잠시만요. 마이크에서 입이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HP 3 자 192.168.219.103 뭐요? UDP 할 때 그냥 UDP만 적나? 잠시만요. UDP 할 때 그냥 UDP만 적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항상 뭘 풀로 적을 때는 두 개 마이너스 UDP를 적고 마이너스 UDP를 적고 포트를 정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걸 하기 전에 어떤 포트가 열려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따 스캔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스캔을 통해서 어떤 포트가 열려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스캔부터.
UDP로 해서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이렇게 103 얘는 이제 스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00번까지만 할게요. 100번까지만 싱크를 날린 거예요. 싱크 S 1번부터 100번 포트 중에 몇 개가 열리는지 확인하는 거죠. 다 닫혀 있다네. 지금 제가 그냥 PC거든요. 그래서 다 닫혀 있는 모양이야. 예. 야, 다 닫혀 있구나. 저는 이걸 다른 데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해코지 당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한 후에 UDP 플로딩 하는 거죠. HP 3 192점 192점 저한테 해킹해야죠. 남한테 해코지 하면 안 돼요. 다시 UDP로 포트는 포트 지정하고 만약 포트 지정하고 있잖아요. 포트 지정하고 10번이다 아까처럼 아까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저는 저한테 하니까 3번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가지고 플러드 이렇게 하면 플러딩 공격이 되는 거죠. 1초에 계속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 컴퓨터 지금 동네에서 찍고 있는데 망가질 것 같아서 재밌는 거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P 플러스 50 다섯 번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5번 했어요. 자, 원래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랜드 소스 마이너스 랜드 소스 이러면 내 보내는 소스 IP를 바꿔주는 거죠. 아니면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제가 1.2.3.4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패킷을 받아봐야 되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공격하는데 소스 IP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날렸고 이제 이걸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UDP니까 UDP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죠. UDP를 통해서 공개할 거란 말이에요. 자, 10.0.2.5에서 쟤한테 제 PC로 UDP 공격을 했어요. 50번 포트는 뭐예요? 보낸 포트는 2018번이고 50번으로 먼저 공격했죠. 그래서 왔어요. 뭐요?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이건 뭘로 왔죠? ICMP로 왔죠. TCP 같은 경우는 에크라는 게 있어요. 에크라는 게. 싱크를 날리면 에크에서 상대편이 에크를 날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어떤 반응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ICMP 같은 프로토콜이 필요 없는데 UDP는 비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를 알려주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ICMP밖에 없는 거예요. ICMP에서 알려주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포트 언리처블.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컴퓨터는 있다. 컴퓨터는 있는데 포트는 닫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포트 언리처블. 그 말인즉슨 그런 거죠. DNS는 빼고 다시 이제 한번 51번으로 이번에는 또 공격하는 거죠. 51번으로. 근데 다시 컴퓨터에서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날라오는 거죠. 내 컴퓨터는 있는데 걔가 51번 포트에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보면 자, 인터넷 프로토콜을 볼게요. 이게 프로토콜 단에 보면 UDP라고 있죠. 17번. 그러면 이걸 보고 이 다음에 오는 데이터가 UDP인갑다. UDP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그리고 포트는 51번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TCP 심플로딩. TCP 심플로딩 같은 경우는 이거죠. 핸드쉐이킹을 이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 보고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면 해커는 자기 주소를 위조를 해야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조를 하는데
내가 해코지 하고 싶은 애, 이 다른 애가 하나 있다. 그 애를 지정해서 얘를 통해서 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없는 IP 주소를 기입해 주는 거죠. 없는 IP 주소를. 없는 애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로그 큐라는 게 있어요. 백로그 큐. 자, 이렇게 온 거죠. 이게 싱크를 날리면 백로그 큐에 얘가 싱크에 대한 첫 번째 싱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죠. IP는 몇 번이고 포트는 몇 번이고 그때 얘가 왔을 때 그 시퀀스 넘버가 몇 번이고 내가 얘한테 시네크를 보내줘야 하는데 그때 새로 생성되는 시퀀스 넘버가 몇 번이고 이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맞죠?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신을 보내면 얘가 받았으면 그래 너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 허락하겠어 하면서 싱크 날리면서 에크도 날려줘야 돼요. 에크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오픈하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날려줬는데 얘가 지금 없는 걸로 날렸으니까 얘를 받는 컴퓨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 백로그에 있는 놈을 지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얼마 동안? 그 몇 초에서 몇 분? 아니면 뭐 한 몇 분 정도? 몇 초 정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싱크를 계속 날려요. 그러면 백로그는 계속 찰 거고 그 백로그가 오버플로가 돼서 죽는 거죠. 블루 화면이 뜨는 거죠. 컴퓨터가 블루 화면, 파란색 화면이 뜨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이걸 노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싱크를 계속 날리고 얘는 신에크를 날리면 받지 못하니까 백로그에 있는 애를 지우지도 못하고 뭐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우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이에 얘가 심플로 돼서 백로그 큐를 전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다 채워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백로그 큐가 망가뜨리는 거죠. 이제 이런 공격을 하는 게 이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특성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특성만 이해하면 되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하프 오픈이라는 게 있어요. 하프 오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프 오픈하고 풀 오픈이 있어요. 풀 오픈은 뭐예요? 얘가 싱크를 날려요. 싱크.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얘가 허락한 다음에 에크를 날리잖아요. 에크. 그러면서 이 싱크를 또 날리잖아요. 싱크를. 이 싱크는 뭐예요? 나도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그걸 물어보는 거죠. 싱크. 받았어요? 맞죠? 에크를 보내준 거죠. 그러면 현재 얘는 오픈이 된 거죠. 오픈이 된 상태죠. 이때는 하프 오픈이요. 그리고 얘가 이 싱크 에크를 받고 다시 이 싱크에 대한 에크. 그래. 에크를 날려준다. 그때 얘하고 얘는 두 개 양방향으로 오픈된 거죠. 그건 풀 오픈이 되는 거죠. 풀. 하프 오픈과 풀 오픈의 차이점 알겠죠? 하프 오픈은 한 개만 이미 오픈된 거고 하나는 아직 오픈이 안 된 거고 풀 오픈은 둘 다 오픈이 된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근데 TCP 심플로 등의 해싱 키워드는 뭐다? 백로그 큐 오버플로를 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소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제가 그렇게 해코지 할 실력도 없지만 저도 그래도 조심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hping3 hping3 치고 192.168.219.104에 싱크 플로 등을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플로드 이렇게 공격해서 할 건데 랜 두 개 하고 랜 소스 80번 포트. 근데 저는 80번 포트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얘는 잠깐만 뭘로 하냐면 플로딩 공격하면 안 되겠죠. 신고 들어가니까 몇 번만? 3번만 날리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랜 소스 이게 랜 소스 맞잖아. SO URC
뭐가 틀렸지? 렌 소스? 맞는데? 그냥 이걸로 고민하지 말고. 에이? 아, 이건 우리 리스폰스를 받아봐야 되니까 원래 이래가지고 뭐 1점, 2점, 3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리스폰스를 받아봐야 되니까 원래 받는 건 아닌데 받지 말까? 네. 2점, 2점, 3점, 4로 해서 날린 거죠. 이렇게 날리는 거죠. 핑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날라오죠. 당연히 엉뚱한 거 날라갔으니까. 자, 이제 이거에서 와이어 시작해서 보는 거죠. 이번에 뭐다? TCP지. TCP. 1점, 2.4 이게 들어갔죠? TCP 1089 이거잖아요. TCP를 보내는 거죠. CN 플로팅. 자, 보면 인터넷 프로토콜. 자, 이게 프로토콜이 뭐예요? TCP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CP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TCP를 보면 소스는 1045로 80번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싱크. 이렇게. 이런 공격이죠. 싱크. 그러면 얘가 싱크를 받으면 네이버에서 뭐예요? 백로그에 이 싱크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싱크에 대한 것들, 이 싱크에 대한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로그를 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공격이에요. 이런 공격. 이래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일초에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하는 거죠. 80번으로. 네.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뭐 그렇게 뭐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까지 하고, 자, 프래그멘테이션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뭔지 이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IP 프래그멘테이션 그리고 리어셈블리. IP 프래그멘테이션. IP 데이터그램을 쪼개는 거 잘게. MTU까지. 맥시멈 트랜스미션 맞나? 트랜스미션.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 최대 전송 크기. 누구의? 라우터의 최대 전송 크기에 맞게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에 와서는 뭐 한다? 다시 그게 조립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쪼개지고 어떻게 조립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게 전반적인 이 프래그멘테이션의 그거죠. 자, MTU가 520이에요. 520. 자, 이게 520죠.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그램이 520이에요. 맞죠? 520에서 헤더가 붙죠. 테일러에서 보내줄 거예요. 라우터까지. 라우터. 근데 여기에 MTU는 200이에요. 200. 이거의 MTU는 200이라고. 그럼 200으로 잘라야 된다고. 200으로. 200으로 자르면 제 계산기가 필요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500개잖아요. 500개. 그래서 500개를 3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500개. 근데 500 지금 나누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고 헤더는 똑같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헤더는 이렇게 붙을 거고, 이 500개를 이제 3개로 나눠서 이제 쪼개서 200이 넘지 않는 공간, 200이 넘지 않도록 해서 쪼개겠죠. 컴퓨터 계산해서 이렇게 3개로 만들어서 이 3개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보내주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 MTU에 맞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두 번째는 이거죠. 혹시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전번에 우리가 IPv4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있었어요. 그때 몇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TTL 타임 투 리브 이거 프로토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프로그멘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4개 아이덴티피케이션 DFMF 프로그먼트 오브셋 이게 지금 프로그멘테이션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넘버 하면 그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왜 헷갈리냐면 시퀀스 넘버가 여기도 나오거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퀀스 넘버가 있어요. 여기 트랜스포트 레이어 4에 나오는 시퀀스 넘버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프로그먼테이션 할 때도 시퀀스 넘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시퀀스 넘버는 이걸 말합니다. 프로그먼트 오브셋 이거 시퀀스 넘버를 할 때는 그때는 프로그먼트 오브셋을 얘기한다. 그걸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퀀스 넘버로 하면 L4의 시퀀스 넘버인가? 아니요. 그건 싱크 에크 할 때 그 번호예요. 순번이에요. 순번. 그때. 근데 이건 프로그먼테이션이잖아요. 이게 쪼개는 거잖아요. 그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 4개다. 라는 거 알면 되는 거고 돈 프래그먼트하고 모아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이제 모아 프래그먼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모아 프래그먼트가.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좀 홀딩 좀 해야 될 게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잠깐 홀딩하고 다시 찍을게요. 자, 계속 이제 하자면 할게요. 자, 이거요. 이거 하면 이게 또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잘려 나가잖아요. 그 잘려 나가는 애들이 이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000번이면 1000번으로 들어오는 모든 애들은 잘리는 애들은 뭐 한 파일에서 잘렸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식별자로 식별자가 같은 애들은 같은 잘린 애들은 같은 애예요. 그럼 그런 애를 대상으로 이제 다시 조립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고 MF는 모아 필드예요. 모아 프로그멘테이션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다는 거고 프로그멘테이션 오브셋이 가끔 가다가 시퀀스 넘버라고 부르는 거죠. 시퀀스 넘버. 근데 이 시퀀스 넘버가 프로그먼트 오브셋은 0, 1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얘 오브셋은 뭐냐면 지금 현재 뭐 파일 사이즈별로 이제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어떤 값에 나누기 8로 해서 그 값이 들어가요. 나누기 8로 해서 이제 그 다 할 건데 그래서 이게 보면 모아 필드가 1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먼트 오브셋이 0이면 뭐예요? 첫 번째 패킷이에요. 그리고 0이고 0이 아니면 이게 라스트 패킷이고 그리고 1이면서 이제 값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뭐 중간 그런 패킷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패킷들을 조립할 수 있다는 거죠. 패킷을 나눌 수도 있고 조립할 수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필들이 어떤 건지 알겠죠? IPv4 계층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죠. 온본이 이제 이거죠. 그냥 그렇다고 그냥 해요. 이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요. 온본이 4K예요. 이 4K란 말이 틀린데 4000K 4000이란 말이죠. 4000인데 이게 MTU가 뭐예요? 1500바이트예요. 1500바이트. 아시겠죠? 1500바이트니까 오브셋은 헤더까지 포함해야 되거든. 헤더 20 이게 헤더라고 보시면 돼요. 헤더 책섬이 아니라 헤더라고 보시면 돼요. 헤더 20K는 헤더고 나머지 1480은 이거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제 오브셋은 어떻게 되느냐? 모아 필드는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0이 되면 이게 첫 번째 퍼스트 패킷이 되는 거죠. 퍼스트 패킷이 되는 거고 0이고 어떤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이게 라스트 패킷이고 되는 거고 얘는 1이고 어떤 값이 있잖아요. 1이고 어떤 값이 있으면 이때 이제 185는 뭐냐면 1480 여기서는 데이터 크기 이 데이터 크기에 헤더는 빼는 거예요. 헤더는 필요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얼마큼 큰지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1480이에요. 1480 나누기 아까 8로 한다 했잖아요. 그 파란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1480 플러스 얼마? 1020 나누기 8 한 값이 370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조립한다는 거죠.
헤더가 하나 있고 데이터들을 이 세 개를 조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둘, 세 개를 그래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든다는 거죠. 조립. 조립하는 방식은 아시겠죠? 예. 어떻게 조립한다는 건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조립을 하면서 이 오브셋 값을 가지고 장난칠 거란 말이에요. 이 오브셋 값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브셋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겹치게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떨어지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해코지를 하는 이제 공격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게 있다? 핑 오브 데스가 있고 티어드랍이 있다. 핑 오브 데스는 ICMP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티어드랍은 IP 같은 공격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그냥 이런 것도 있는갑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형태를 빌린 그냥 위의 공격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핑 오브 데스부터 해보죠. 핑 오브 데스. 자, 헤더가 있고 이게 데이터 부분이에요. 이게 헤더가 있고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가 ICMP 데이터인지 UDP 데이터인지 뭐 TCP 데이터인지 뭘 보고 할 수 있다. IP 헤더의 프로토콜을 보고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게 ICMP니까 ICMP처럼 헤더를 인식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이게 ICMP인지 UDP인지 TCP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IP 헤더의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잘라내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뭔지.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냐면 MTU가 문제죠. MTU. 이 MTU는 65K가 된다고 하죠. 여기서. 근데 얘는 뭐다? 1K가 된다고 하죠. 1K가. 그러면 얘가 보낼 때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65개의 IP 프로그먼트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핑 오브 데스는 단순히 MTU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면 65개가 가서 65개를 조립하는데 CPU를 많이 쓰겠죠. CPU를. 그러면서 이제 얘를 서비스를 비정상화시키는 그런 기법이죠. 단순히 쪼개져서 65개 가서 괴롭힌다. 이게 핑 오브 데스예요. 아주 단순한 공격이죠. 단순한 공격. 가장 프래그멘테이션을 가진 가장 단순한 공격이에요. 지금 현재 가진 시스템의 MTU에 따라 조립하는 거에 대한 어렵게 하는 거.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핑 오브 데스. 뭐 이건 할 건 없겠죠. 핑 오브 데스. 티어드랍. 하나의 IP 패킷이 분할된 IP 오브셋 값을 서로 중첩되도록 조작하여 이를 조합하여 공격하는 대상. 티어드랍이 이거죠. 티어드랍. 어떤 공격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IP잖아요. IP고 그다음 이게 TCP, ICMP가 될 수 있고 TCP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쪼개질 거 아니에요. 이게 IP 있지만 이 데이터가 막 쪼개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건 0이고 얘는 185번째 붙이고 얘는 370에 붙이면 딱 원하는 뭐 3980개의 데이터가 딱 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175로 바꾸고 얘를 뭐 360으로 바꿔서 이 조립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이상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IP 헤더인데 여기 TCP 헤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TCP 헤더 이 데이터 안에 이 TCP 헤더가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TCP 헤더를 해석하는데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TCP가 엉망이 돼버린 거지. 조립을 엉뚱하게 해서. 그래서 조립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조립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조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조립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막 해석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의미하지도 않는, 우리가 정의하지도 않는 어떤 값들이 들어있고 이러면 얘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다음에
그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오류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공격이 티어드랍이에요. 티어드랍. 이게 핑 오브 데스보다는 좀 더 한 차원 진보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핑 오브 데스. 자, 그리고 티어드랍처럼 패킷 그 순서 아까 오브셋 있잖아요. 오브셋 순서가 시퀀스 넘버가 아니에요. 0, 1, 2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 계산에서 나온 오브셋 값을 이상하게 바꾸는 공격이죠. 이게 티어드랍이고, 중복되게 해서 하는 게 티어드랍이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파생된 게 봉크 보잉크가 있어요. 봉크 보잉크. 얘는 뭐냐면 일본어로 계속 보내. 일본어로 이 패킷을 보내는데 얘를 일본어로 계속 보내. 1번 아니 185 계속 185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걸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으면 막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0번 보냈다가, 얘는 보잉크는 뭐예요? 100번 보냈다가 1000번 보냈다가 10,000번 보냈다가 300번 보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프로토콜 소프트웨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애가 제대로 조립을 할 수 있겠어요? 조립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 공격이 봉크 보잉크 공격이다. 얘는 티어드랍 공격이고 프로그멘테이션 공격이다. 핑 오브 데스는 단순히 MTU에 따라서 뭐 이런 공격이고, 얘는 이제 그 오브셋을 바꾸는 거죠. 얘는 이제 겹치도록 바꾸는 거고, 얘는 오브셋을 똑같은 번호 1번 뭐 185면 185로 팩개마다 185로 오브셋을 똑같이 보내는 거죠. 그 조립을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얘는 좀 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조립을 100번 했다가 10,000번 했다가 다시 그 다음 패킷은 200번 했다가 이러면 조립을 못 하는 거죠. 재수가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공격이 되는 거고. 그럼 프래그먼트 오버랩은 이건 도수 공격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얘는 그냥 이거죠. 이건데 지금 뭐 이런 게 안 되겠지만 이런 거죠. IP 헤더가 있잖아요. IP 헤더. 그 다음에 이게 TCP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80번은 다 오픈되지만 21번 뭐 80번 오픈되고 53번 오픈되거든요. 21번 뭐 23번 이런 데는 오픈이 안 돼요. 20번 21번이 FTP잖아요. FTP 뭐 23번이 텔넷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80번으로 들어가고, 다음 패킷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P 뭐 TCP가 있는데 그 다음 패킷은 2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겹쳐서 어떻게 한다? 얘가 포트 번호, 이 포트에 있는 위치하고 똑같이 겹치게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원래는 80번이었는데 두 개가 해서 결합하니까 여기 80번이 53번으로 바뀌더라. 이런 거죠. 혹시 이런 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ICMP가 오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경우 했을 때 이거요. 프로그멘테이션 된 1번에 대해서는 오류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 다음 패킷부터 프로그멘테이션 분할된 패킷부터는 오류 메시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검사한다는 거죠. 첫 번째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고 옛날에는 첫 번째만 검사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80번이니까 이상 없으니까 그 두 번째 들어오는 애를 검사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브셋 가지고 얘가 오버랩 돼가지고 겹치니까 80번이 23번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통과되더라. 이런 식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오류를 이용한 공격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TCP인지 ICMP인지 모르겠어요. 랜드 어택이 뭐예요? 이 공격 주소를 똑같이 주는 거죠. 이 소스 IP를 공격할 애로 이제 똑같이 주는 거죠. 싱크.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쭉 싱크 보내죠. 그럼 싱크 에크를 누구한테 보는 거야? 자기한테 보는 거죠. 싱크 에크를. 이런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이상한 경우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게 랜드 어택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공격해도 싱크 프로딩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시험 문제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IP를 똑같이 해서 보내면 어떻게 된다? 랜드 어택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나머지 공격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